저녁 6시 반,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옵니다. 구두를 벗는 아빠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차려놓은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세 가지 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고기에 잡채에 과일까지 푸짐했던 그 식탁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밥을 먹다 말고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아빠의 입에서 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도대체 아빠의 휴대전화 속 그 숫자가 뭐길래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려본 적 있나요? 빌린 1,000원을 일주일 뒤에 돌려주면서 고맙다고 사탕 하나를 얹어줬다면 바로 그 사탕이 이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주는 일종의 사용료인 셈이지요. 이 사용료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만약 1,000원을 빌리고 100원을 이자로 준다면 금리는 1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1,000원이 아니라 5억 원을 빌렸다면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서울 기준으로 평균 1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1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닿을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아빠 엄마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학 시간입니다. 아빠가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렸다고 해볼까요?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붙는 금리가 대략 4% 정도입니다. 5억 원의 4%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5억 곱하기 0.04 하면 답은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2천만 원을 이자로만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12의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67만 원이 됩니다. 매달 167만 원이 이자로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빌린 원금도 조금씩 갚아야 하니까 실제로 매달 은행에 내는 돈은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대략 350만 원 정도인데 3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넘게 은행에 내면 남는 돈은 1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교통비를 내고 전기세, 수도세를 내야 합니다. 아빠가 한숨 쉬는 이유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가정에서 은행에 빌린 돈을 다 합치면 무려 2,326조 원입니다. 조라는 단위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26,0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거대한 빚덩어리에 매년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5억 원에 4%면 이자가 2천만 원이었는데 만약 금리가 5%로 단 1%만 올라가도 이자는 2,50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500만 원이 갑자기 더 나가는 건데 한 달로 따지면 약 42만 원이 추가로 사라지는 겁니다. 42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먹는 과일값이고 외식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아빠 엄마의 지갑에서 그만큼의 돈이 조용히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지갑이 얇아진 아빠 엄마는 가장 먼저 밖에서 밥 사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주말에 가던 외식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새 옷 대신 작년 옷을 다시 꺼내 입고 가족 여행 계획은 조용히 달력에서 지워집니다. 이건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천만 가정이 동시에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쇄 반응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동네 삼겹살집을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매일 30명씩 오던 식당에 20명만 오기 시작하면 삼겹살집 사장님도 돈을 덜 벌게 됩니다. 사장님도 은행에 빌린 돈이 있으니까 이자를 내야 하는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자 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어느 날 삼겹살집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가게가 거의 100만 개에 달하는데 하루에 약 2,700개의 가게가 불을 끄고 문을 내린 셈이다. 삼겹살집이 문을 닫으면 거기서 일하던 알바생 2명도 일자리를 잃고 알바생이 돈을 못 벌면 그 친구도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가게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한숨이 10사람의 한숨으로 번지는 것을 경제에서는 소비 감소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가게 매출이 떨어집니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사장님이 문을 닫고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못 쓰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가 한 줄로 쭉 쓰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는 곳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격표입니다. 이 가격표가 올라가면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은행 이자도 내려갑니다. 2026년 2월 현재 기준 금리는 2.5%인데 한국은행이 이 숫자를 0.25%만 올려도
대한민국 전체 가정의 이자 부담이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고작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식탁 위의 반찬 가짓수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확 낮춰서 0%로 만들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건값도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1,000원이던 과자가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는 것을 물가 상승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결국 아빠의 한숨을 만듭니다. 금리가 높아도 한숨이고 금리가 낮아도 한숨인 셈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우리 집 식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는 건 아빠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금리라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수천만 가정의 지갑이 함께 열리고 닫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뉴스에서 기준금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빠의 한숨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공통된 무게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